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국가가 모두에게 그 시신을 그냥 썩게 내버려 두라고 명령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에 있었던 가장 비극적인 한 장면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권력에 의해 버려진 왕, 그리고 그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한 평범한 남자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왕의 시신은 보통 국가의 가장 신성한 상징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만지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이런 끔찍한 어명이 내려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나라가 자신의 왕을 이토록 잔인하게 내버렸던 걸까요?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단종입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정통성 때문에 가장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모순이 딱 드러나죠. 왼쪽을 보세요. 세종의 장손, 문종의 적장자.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적장손, 그러니까 적장자의 적장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야말로 완벽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문종마저 지구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덩그러니 왕좌에 앉게 된 거죠. 그의 권력이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이 황표정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신하들이 알아서 다 인사를 결정하고 노란 표식을 붙여서 올리면 어린 왕은 그냥 그걸 보고 도장만 찍는 역할만 한 거예요. 사실상 황보인 김종서 같은 대신들이 나라를 움직였고 이런 상황은 한 사람의 거대한 야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의 숙부, 수양대군이죠. 이야기는 이제 왕좌를 향한 그의 거침없는 그리고 피냄새 나는 야망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조정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떻게든 어린 단종을 지키려 했던 고명 대신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던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들이었죠. 이 팽팽한 긴장감은 결국엔 피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의 수하들이 영의정 김종서의 집을 급습해서 철퇴로 그를 척살하는데요. 말 그대로 때려 죽인 거죠.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쿠데타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수양대군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먼저 쿠데타로 정적을 제거하고 딱 2년 뒤에는 조카를 압박해서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세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던 마지막 충신들,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이들마저 실패하자 그는 단종을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부터 단종의 삶은 상황에서 외로운 유배객으로 그야말로 비극의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단종은 상황 자리에서 노산군이라는 그냥 일개 왕족으로 강등당하고요. 삼면이 강이고 뒤는 절벽인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영월 청룡포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16,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죠. 실록에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야사에서는 암살자가 활시위로 목을 졸랐다는 이야기가 훨씬 유력하게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세조는 조카의 시신에 손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정말 서슬퍼런 어명을 내립니다. 이제는 왕도 아닌 소년의 시신은 차가운 강물에 그냥 버려졌고 영월 땅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죠.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침묵할 때, 바로 그 순간 역사의 무대 위로 한 평범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엄응도, 당시 영월의 작은 관리 호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한마디와 함께 목숨을 건 결심을 하죠.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내 기꺼이 달게 받겠다. 와, 정말 세조의 그 잔인한 어명과 정면으로 맞서는 한 인간의 숭고한 양심에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한겨울밤에 몰래 강가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미리 준비해둔 관에 모십니다. 그리고는 왕의 시신을 자기 등에 직접 엎고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거죠. 전설에 따르면 너무 지쳐 쓰러졌을 때 노루 한 마리가 앉았다가 사라진 자리에만 눈이 녹아 있어서 그곳에 묘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그의 행동이 얼마나 절박하고 숭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왕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어몽도는 곧바로 가족들을 이끌고 영월을 떠나서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긴 채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 역시 수백 년간 숨어 지내야 했죠. 자,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이제 어몽도의 이 용감한 행동이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정의는 좀 더뎠지만 결국엔 찾아왔습니다. 무려 241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공식 역사 속에서 단종은 그냥 폐위된 왕자, 노산군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한 사람의 양심 덕분에 진실은 땅속에 묻힌 채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환점은 1698년 숙종 때에 찾아옵니다. 숙종이 마침내 노산군을 다시 단종으로 공식 복위시키고 왕실의 사당인 종묘에 그의 위패를 모시게 한 겁니다. 241년 만에 역사가 제자리를 찾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죠. 단종이 복위되면서 당연히 어몽도의 충절도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그의 명예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숙종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5명의 왕이 대를 이어서 그의 공을 기리고 관직을 높여주었습니다. 일개 지방관리가 사후에 장관급인 공조판서에 오르고 국가가 인정한 충신, 충의공이 된 거죠. 어몽도가 목숨 걸고 만들었던 그 비밀 무덤은 이제 장릉이라는 이름의 공식 왕릉이 돼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됐습니다. 근데 이 장릉이 다른 왕릉이랑은 다른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신하 268명의 위패를 함께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몽도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아예 존재할 수 없었을 왕과 신하의 충의가 깃든 정말 뜻깊은 공간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영월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가 열려서 그가 치르지 못했던 국장을 성대하게 재현해주고요. 또 사람들은 단종이 태백산의 산신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건 왕릉인 장릉 입구에 신하인 어몽도를 기리는 건물이 떡하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가 단순한 충신을 넘어서 역사를 바로 세운 위인이라는 걸 국가가 공인한 셈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보세요. 당대의 권력은 한 왕을 죽이고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평범했던 한 사람의 양심이 241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권력은 현재를 결정하지만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과연 누가 쓰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